자,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지? 닮았나? 자, 이 사람 베게너란 사람이야. 베게너란 이름을 들어본 친구는 있을 겁니다. 자, 베게너가 뭐지? 누구지? 뭘 주장했던 사람이죠? 대륙 이동설. 참고로 우리가 지구과학 배울 때 지구과학 단어는 영역별로 보게 되면 지질과 해양과 대기와 천문이잖아. 제시 순서는 지질, 대기, 해양, 천문 이렇게 순서가 제시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질 내용 중에 어찌 보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판 구조론. 지구의 껍데기는 공의 표면과 같이 여러 개 판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이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화산이나 지진이나. 그런데 지금 판 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름대로 해보면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면서 하나의 내용을 제시했던 게 바로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에요. 대륙 이동설인 거지. 근데 판 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대륙 이동설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여러분 들어본 거 있습니까? 대륙 이동설 말고 판 구조론 말고 들어본 것? 해저 확장설 들어봤습니까? 멘틀 대류설. 아마 멘틀 대류는 들어봤을 건데.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 정리할게. 자, 직권이 나오는데 고체 지구라 말을 딱딱한 이 지구 땅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직권이라는 것은 지구 내에서 여러 영역으로 나눈 건데 우리 사람 같은 생물권도 있겠지만 자, 물의 영역을 뭐라 할까? 수권. 자, 공기 영역을 기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역을 직권이라는 거지. 그래서 직권의 변동, 바로 땅에서의 변화를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판 구조론이지. 그래서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아까 보면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게 대륙 이동설. 자, 그러면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나름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대륙 이동설. 이 베게너가 이야기했지. 대륙 이동설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왔던 게 해저 확장설 또는 해양저 확장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판 구조론에는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지. 앞에 것들은 다 설이란 말이야. 바로 가설이야. 그 당시에 과학계에서 학계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의 이론인 판 구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 이 4개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문제에 4개 중에 하나 비워서 또는 2개를 비워서 묻는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4개 순서를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대륙 이동설부터 볼 건데 자, 이거는 대륙 이동설은 1912년 베게너가 아까 제시했다고 그랬어. 베게너가. 근데 대륙 이동설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대륙 이동한다는 건데 대륙 이동설의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한 것. 그리고 자, 대륙 이동설은 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학계에서 자리 잡지 못했단 말이지. 그러면 왜 자리 잡지 못했는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뭔지 그 2가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시했던 기본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대륙이 이동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쯤 되죠? 지구의 나이가? 참고로 지구의 나이는 46억입니다. 50억은 태양의 나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먼저 자리 잡고 먼저 만들어졌겠지. 그 주변에 미행성들, 작은 행성들이 뭉쳐가지고 행성을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자, 판계가 뭐냐면 봐봐. 지금도 우리 판들은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이 판이란 것은 대륙에 있는 판도 있고 해양에 있는 판도 있어. 바다 아래에 있는 땅. 바다 아래에 있는 땅 역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이 판들이 움직이다 보면 대륙들이 움직이다 보면 서로 합쳐질 때도 있고 다시 흩어질 때도 있겠지. 바로 이 판계화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합쳐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이게 고생대 말에 일어났는데 자, 판이란 말이 원래 고대어로서 모든 그 말이야. 개화란 말이 땅, 모든 땅.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애들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이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륙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판결을 과거에 고생대 말에 만들었는데 그 시기가 얼마쯤 되냐면 고생대와 중생대. 참고로 선캄브리아 시대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넘어가거든. 근데 고생대 말이란 말은 고생대 끝이잖아. 고생대, 중생대 넘어갈 거야. 그 사이 경계값이 얼마냐면 2.5억이야. 됐나? 그러면 그쯤에 만들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판결을 만들고 또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겠지. 그래서 약 2억 년부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흩어져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지. 자, 아까 고생대 말은 정확히 말하면 2.5억이라 그랬는데, 자, 고생대 끝 말에 붙었다가 그 다음인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이루어져.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고생대 말의 형성, 중생대 초부터 분리. 2.5억이 시작이니까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생대 초.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 이 증거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와. 자, 첫 번째가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백연화가 지도를 보니까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자, 두 개를 한 점이 해안선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개를 붙여봤어. 그랬더니 거의 일치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참고로 수심이 100m, 200m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말은 과거에 두 개가 붙어있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오른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 그게 동해안.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오른쪽이 동해잖아?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 이때가 일치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안선 모양이 일치한다, 유사하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같은 내용이잖아, 맞지? 자,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게 암석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 또는 일치. 자, 지질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땅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동한 다음에 또는 암석 조각들 또는 흙이나 모래들이 이동한 다음에 쌓이게 되잖아, 맞지? 그걸 우리가 차곡차곡 쌓인 걸 지층이라 하잖아. 그러면 자, 봐봐. 이 두 개가 현재 보면 자, 갈라지기 전이야. 그러면 같은 장소면 다 유사하게 쌓였겠지. 근데 분리가 되면 장소가 다르잖아. 그러면 분리된 이후에는 장소가 다르니까 같게 쌓일까 다르게 쌓일까? 다르게 쌓이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질 구조라는 것은 지층뿐만 아니라 산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들이 분리되기 전에 처음에 뭘 만들었지? 분리되기 전에 중생대 초에 분리된다. 그 전에 붙어서 뭘 만들었다고? 판계야. 근데 봐봐. 서로 부딪히면 서로 막 밀어버리겠지. 그러면 뭘 만들까? 산맥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산맥을 만든 다음에 또 갈라질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산맥 만들었다가 분리돼 버리면 나중에 붙여버리면 두 개 산맥이 연결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질 구조라는 것은 지층 또는 산맥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주로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산맥을 말해요. 산맥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걸 말합니다. 자, 지층. 자, 원래 왼쪽에 있던 아메리카와 오른쪽 아프리카 두 개 원래 붙어 있었잖아, 맞지? 붙어 있었으면 같은 환경이니까 자, 여기서 쌓이는 것들은 밑에는 다 비슷하지? 화성암, 태적, 석탄, 자, 화성암, 석탄 비슷하죠? 맞나? 같게 쌓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환경이다. 그 말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두 개가 분리됐다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다르게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최근에 쌓인 건 서로 다르잖아. 여기 얕은 바다에 퇴적물이 있고 여기는 모래들이 퇴적되어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밑에는 같지만 위에가 다르다는 말은 과거에 붙어 있었고 이게 분리돼서 서로 이제 최근에는 다르게 쌓였구나. 그걸 의미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산맥. 자, 에팔레치아 산맥 들어봤습니까? 기억하셔야 돼. 에팔레치아와 칼레도니아. 이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산맥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참고로 에팔레치아는 어디냐면 자, 미국 가면 산맥 가면 뭐가 유명하죠? 원래 저쪽에 서부에 있는 로키 산맥 들어봤습니까? 로키 산맥도 있지만 자, 이 동부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펼쳐져 있거든. 자, 그리고 이 칼레도니아는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에 있어. 유럽 쪽에 있어. 자, 과거에 이들은 다 붙어 있었다는 거지. 붙어가지고
산맥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다시 분리가 된 거지. 그대로 그 산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되겠나? 자,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그리고 칼레도니아 산맥.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산맥이 연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이걸 직접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겠나? 별거 없지? 자, 에팔레치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칼레도니아는 스코틀랜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럽 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증거는 4가지 있다고 그랬다. 자, 세 번째가 자, 화석 분포의 연속성. 같은 화석이 나온다 그 말이야. 같은 화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됐나? 근데 이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어쨌거나 과거에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같은 생물의 화석이 존재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야. 자, 나오는 종류들이 이래. 메소사우루스 또는 전면 리스트로사우루스, 글로섭테리스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런데 잘 나오는 건 메소사우루스. 이 명칭이 잘 나옵니다. 이 용어가. 메소사우루스 나왔다? 아, 이거는 대륙 이동설을 말하구나. 바로 아셔야 돼. 물론 이에 따라서 설명 쭉 하겠지만 이 단어가 나왔다면 대륙 이동설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얘가 누구냐면 리스토로사우루스야. 얘와 동일한 자, 이 화석이 나오는 것들을 표현한 거거든. 자, 참고로 현재 보면 여러분들 이거 인도 쪽이나 호주 쪽이나 또는 남극 쪽이나 다 분포한다는 거지. 근데 이들 다 모두 다 뭐냐면 육상 동물이야. 근데 호주와 남극을 비교해 보면 이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약 8,000km 됩니다. 얘가 헤엄쳐서 갔을까? 8,000km를? 우리 한반도의 길이 거의 1,000km죠? 이 8배를 계속 헤엄쳐 갔어? 말이 안 되겠지. 과거에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이 살고 있다가 그들이 죽어서 화석을 남기고 그대로 분리가 된 거지. 되겠나?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사우루스나 자, 현재 글롭소테리스 여러 가지 애들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대륙들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여기서 음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화석에 분포하고 있는 것, 나타난 것들을 쭉 연결한 거예요. 중간에 끊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김이 있다 없다? 없지. 현재 왜냐하면 같은 영이 같이 살았으니까. 되겠나? 자,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의미 자체는 과거에 대륙들이 붙어 있었구나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다 육상동물이에요. 됐나? 자, 그리고 마지막 빙하의 분포 그리고 이동 방향. 자, 그러면 빙하의 분포와 이동 방향인데 빙하. 여러분들 빙하 어디 존재하죠? 남극 또는 북극에도 있잖아. 양쪽 극지방에 현재 춥기 때문에 빙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맞나? 근데 우리가 현재 이런 빙하기로 들어봤을 거야. 자, 빙하기. 자,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뭐랍니까? 간빙기라 그러지? 사이 간자. 맞지? 자, 그런데 지금의 평균 기온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지구의 지금 평균 기온. 얼마쯤? 약 15도 정도 돼. 15도씨. 근데 지금 평균 기온이 15도씨인데 자, 빙하기라면 어느 정도 온도가 낮을까? 얼마? 영하 얼마? 평균 기온 말해야 되겠지. 얼마? 영하 200? 250? 유명이는? 영하 몇 도? 영하 100도. 참고로 여러분 몇 해 전에 투모로우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본 적 없나? 뉴욕이 막 얼어붙고 자유여신상 얼어붙고 하는 거. 본 적 있지? 본 친구들 몇 명 있을 거야. 자, 투모로우 영화에서 미국이 다 얼어붙거든. 근데 원래 원인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이야. 약간 이상하지? 지구 온난화 됐는데 빙하기 온다는 거. 이상하죠? 이거 나중에 우리 심층 순환할 때, 심층 해류할 때 나올 거야. 실제 가능한 이론이야. 어쨌거나 그걸 기반으로 만든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살기 위해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야 될 거잖아. 미국은 북반구에 있잖아, 맞지? 좀 더 따뜻하려면 북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미국은 거의 얼어붙었지만 미국 아래에 무슨 나라 있습니까? 멕시코. 멕시코로 막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 그 국경을 넘는 건. 근데 거기는 전혀 얼지 않았거든.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빙하기라 해서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일은 없습니다. 빙하기는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약 2도에서 7도가량 낮아. 그렇게 많이 안 낮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 5도 정도 낮다는 거지. 되겠나? 그게 빙하기야. 그러면 빙하기는 빙하가 지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 빙하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도 지역에는 아무리 강한 빙하기라도 빙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근데 5도밖에 안 낮아?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여러분들 우리 건물 생각해봐. 우리 학교 건물. 이 돌 덩어리가 전체를 1도씩 높이는데 상당히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 이 돌덩어리, 모든 돌덩이를 1도씩 높이는데. 하물며 지구 전체가 1도 높아지는 거야. 엄청난 열이지. 온난화라는 게 상당히 무섭다는 거지. 지금 100년 지나서 현재 약 1.2도 정도 변했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5도씨라면 상당히 큰 온도죠? 이 빙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대표적이라는 게 인도야. 인도는 지금 적도 부근에 있잖아, 맞지? 북반구지만 적도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따뜻한 지역이지. 자, 근데 적도 부근이라면 빙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인도에 빙하의 흔적이 있다고. 그 말은 과거에 추워서 생겼다? 맞아 안 맞아? 아니죠. 거기 생길 수가 없잖아. 과거에 고緯도에 있다가 빙하가 생기는 곳에 있다가 이동되어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도의 실제 위치는 남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붙어 있다가 계속 이동해서 와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죠. 그러면서 무슨 산맥 만듭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만드는 거지. 되겠나? 자, 그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현재 원래 남극 부근에 있다가 지금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라와서 부딪혀서 현재 위치에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인도에 빙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이동 방향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일 때 서로 긁히겠지. 긁힌 방향 가지고 어느 방향 이동했다 확인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로 산출해낼 수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빙하의 분포, 이동 방향 한 곳에 흩어져서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빙하 분포 가지고 과거에 대륙들이 이동했구나 역시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대륙 이동설이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설이란 말은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지. 자리 잡지 못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한계가 있었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 그게 뭐냐면 원동력이야. 자, 거대한 대륙들이 움직였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원인, 힘이 있을 거잖아. 그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들은 이런 거야 라고 제시를 했어. 제시했는데 그 힘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제시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과 달의 또는 천체들의 기조력. 일단 쓰고 해볼까? 설명할게. 다시 말하지만 자, 베게너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을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했어. 근데 이 힘이 아니란 말이죠. 됐나? 자, 그러면 원심력이 뭐죠? 원심. 무슨 원자? 중심에서 멀어지네. 그렇지. 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커브 돌잖아, 맞지? 커브 돌 때 몸이 어디로 쏠리죠?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지. 그래서 현재 바깥쪽 튕겨나지 않으려고 우리 일부러 몸을 안쪽으로 숙이잖아. 이게 원심력이야.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할 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 하지. 이거는 회전할 때 생긴다 그랬죠? 지구는 뭐 하고 있다? 자전, 회전하고 있잖아. 이 원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야기는 뭐냐면 달의 기조력. 자, 기조력은 이런 겁니다. 자, 지구가 있다면 여기에 달이 있다. 실제로 기조력은 서로에게 미치고 있는 건데, 자, 달이 지구에 기조력을 미칠 때 이 기조력은 원래 뭐냐면 서로 질량 덩어리지. 지구가 달과 질량 덩어리잖아. 질량 가는 애들끼리 당기는 힘을 뭐랍니까?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질량 가지고 있으면 그걸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서로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어? 회전하고 있을 거니까 원심력도 생기겠지. 그래서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합친 게 기조력이야. 이 자세한 과정 몰라도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합쳐져서 기조력으로 나타나면 이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달 반대편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구도 달한테 그렇게 하겠지.
맞나? 봐봐. 내가 지구고 이 친구가 달이야. 그럼 내가 얼굴을 당기고 뒤통수 끌어당긴다는 거지? 양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으면 얘가 고개를 잘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돌리겠지. 달이 뭐냐면 자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잡고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내가 회전하더라도 내가 돌더라도 달의 얼굴을 잡고 뒤통수 딱 잡고 당기고 있죠. 회전 못합니다. 회전 못합니다. 그러면 뒷면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지. 달을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은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달의 모양 변하죠. 반달, 보름달, 초승달. 모양은 변하지만 보이는 면은 안 달라집니다. 달의 뒷면으로 본 적이 없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되겠나? 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달이 지구에 기저력을 미치고 있으면 달이 지구의 앞뒤를 잡고 있는 거지. 됐나? 그럼 여러분들 지구는 단단한 돌 덩어리잖아. 그러면 당기면 이 돌이 이렇게 변할까 안 변할까? 모양 변할까 안 변할까? 딱딱한 돌인데. 잘 안 변하겠죠? 그런데 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물이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지. 바닷물들이. 그러면 이쪽은 바닷물이 높이가 높겠지. 바닷물 높이가 높을 때는 뭐랍니까? 바닷물 높이가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바닷물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 올라왔을 때 뭐라 하지? 올라왔을 때를 가득 찰. 만일에서 만조. 그러면 이 지역은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적겠지. 바닷물이 낮겠지. 뭐랍니까? 간조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쉬운 얘기 있다 칠게. 자 여기에 현정미에 있다 치면 자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야. 그러면 우리 주변 한반도 주변 바닷물은 낮지. 그러면 지금 뭐라고? 간조지. 그러면 이 한반도를 싣고 지구란 놈이 돌 거잖아. 그럼 바닷물 많은 곳으로 가면 뭐야? 바닷물 많은 곳으로 가면 뭐가 돼? 만조, 간조, 만조. 하루 동안 2번씩 생기는 거지. 그 조석 현상이 2번씩 생기잖아. 하루 동안. 조석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 아침 조자, 저녁 석자. 아침에 만조였다면 거의 12시간 뒤인 저녁에도 만조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자 이런 개념이고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이 힘들은. 몰라도 되는데 일단 베게너가 이걸 제시했어. 자 1912년에 1900초에 이 힘을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리적으로 이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이 당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거대한 땅 덩어리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틀렸다는 거지. 되겠나? 그 제대로 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야. 됐나? 자, 두 번째로 멘틀 대류설. 자, 이 조금 할게. 자, 멘틀 대류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홈즈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었는데 대륙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걸 멘틀의 대류를 봤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지구 내부를 보게 되면 중심으로 갈수록 밑으로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 차이가 난단 말은 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밀도 차이가 난단 말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멘틀의 대류라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위에 실려있는 판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자, 그래서 멘틀과 상부의 하부 온도차 어쨌거나 멘틀 내부에서 온도차가 발생한다. 그 말은 밀도차가 발생한다. 그 말은 대류가 발생할 수 있다. 상승과 하강. 여기서 열대류란 말은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밀도차가 나니까. 그래서 대류가 발생하니까 열대류를 말 쓴 거야. 자, 이 당시에 에너지원으로 제시했던 건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나중에 방사성 원소들을 할 겁니다. 자, 방사성 원소는 아주 불안정하잖아?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 말은 에너지가 높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 낮은 상태로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이걸 붕괴란 말을 쓰는 거지. 무너져 내린다. 좀 더 내려온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가 뭐냐면 지구 생성 당시의 열이야.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태양이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자, 원래 거대한 성운 물질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뭉치게 되면 가운데 많이 모여서 태양을 만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현재 중심으로 오려고 하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가운데 많은 물질이 있지만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원반을 만들게 돼. 그러면 이 원반상에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작은 행성, 미행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미행성들끼리 다시 뭉치거든. 이들이 뭉쳐서 지금 뭐가 된 거야? 지금의 지구와 같은 행성이 된 거야. 아마 이런 때 배웠을걸?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운들이 뭉쳐가지고 회전하게 되고 회전 원반을 만들고 이 원반에서 미행성들을 만들어지고 다시 미행성들이 뭉쳐가지고 행성 만들고. 그러면 미행성들이 뭉쳐서 지구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겠죠? 크기는 커지겠지만 많은 열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지구는 다 녹아있는 상태였어. 그걸 마그마 바다라고 그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충돌해야 안 해. 그럼 점점 식어가는 거지. 겉부터 속부터. 겉부터. 겉은 굳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 우리 지구 내부는 아직도 아주 뜨거운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 호빵이 있다면 호빵을 꺼내면 겉도 뜨거워 속도 뜨겁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겉은 괜찮아 식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되죠? 식었다 싶고 딱 깨물면 어떻게 돼? 속은 아직 뜨겁지. 지금 그 상태야. 그러면 어쨌거나 식는다 말은 열을 뭐 하는 겁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야. 계속 지구는 식어가고 있어. 되겠나? 자, 그래서 아까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열 때문에 현재 보면 열 때문에 자 온도차 때문에 지금 이런 열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원인이 돼서 대류가 발생한다 그 말이지. 근데 이 역시 받아들이지 못한 설이죠. 한계란 말이 당시에 멘틀 대류를 이야기했지만 멘틀 내부를 볼 수 있는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탐사 기술이 없었어. 당연히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 됩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자, 갈게. 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자, 당시 멘틀 대류 확인할 탐사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실제 멘틀 대류설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멘틀이 움직이고 있는지 대류가 일어나는지를 확인 못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직접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멘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점 몇 킬로, 몇십 킬로미터를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도달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의 기술로는 물론 더 팔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눌러놨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하겠지. 파기가 어려워.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온도도 많이 올라가게 됐거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직접 파봤자 실제 수익이 현존면 타산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간접적인 기술을 이용합니다. 지진파나 열탐사나. 그래서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멘틀대로 그 당시 그래서 멘틀대로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지. 이게 한계.